한회 투표 용지가 담겨있는 우편 봉투였던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근데 사실은 상상했던 거는 뭐냐면 그거였잖아요. 왜 그렇죠. 왜 투표함에서 나갈 때 그때 경찰 대동하고 참관인 대동해서 차량을 이동해가지고 그렇죠. 가져가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도 올 때도 그렇게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말입니다. 그것이 아이러니하게 되죠. 좀 아이러니하죠.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북에서 관외 투표 끝나고 참 경찰까지 호송을 해서 같이 동행을 했는데 선관위에 들어올 때는 그냥 이거 뭐 아르바이트식 비슷한 사람 친절한 명 밀어와가지고 그 예. 감줄이 들고 이제 택배 예, 예, 와가지고 예. 최고 택배 와가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 아 참담했죠. 예. 참담하죠. 예. 왜냐면 경찰도 없고 참관인도 없고 저희가 직원이 와가지고 그냥 등기부라듯이 뚜두두둑 내려놓으면 선관위에서 그것도 정규직원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죠? 네. 그거 뭐랍니까 그 친구를 공익요. 공익요원. 예. 공익요원이 와서 들고 올라가는 거 보고 저희가 굉장히 참담했어요. 저는 사실 그 진짜 공익일까 싶기도 해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그 야밤중에 그죠? 그 멀리거든요. 다시 좀 퇴근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지금 맞네. 시간이 그때 7시 45분인가 그때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 8시, 이거 사실 8시에. 그죠? 그 8시인데. 예. 네. 그래서. 네. 진짜네. 그 퇴근하는 거 뭐 했을까? 근데 올라가니까 또 왜 청년들이 있었답니다. 그래, 직원들이. 학생들이 있었고. 학생들도 있었고, 예. 네. 여자 학생도 있었고.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저도 좀 이상하게. 제가 한 6-7명 됐죠. 국장님까지 해가지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직원이 있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예. 왜 이게 젊은 학생 같은 청년들이 왜 맞아요. 그게 이렇게 예. 있을까? 나는 좀 거기 조금 사실은 의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로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갔잖아요. 네. 네. 5명이서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여차 해가지고 왔는데 방금 올라간 게 뭐냐 했더니 이제 그 직원이 나와서 이제 관내 투표 용지가 왔다. 그래서 우리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터치는 못하게 할 거죠. 분류하고 있었는데 그 분리하는 현장에 이제 그 담당 주무관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주무관으로 보이는 2명이었어요. 제가 볼 때.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나머지는 거의 이제 아르바이트생 같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게 현장에서 이제 뭐 따다다닥 숫자 쉬면서 잘못 온 거는 반송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따로 하길래 저희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상상할 때 이런 줄 알았어요. 관내 투표 용지가 오면 그걸 이제 그대로 추려가지고 사전투표 보관소 문을 열고 저는 집어넣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사전투표 보관소는 문이 닫히면 안 열리는 거고, 이건 더 이상 이제. 그렇죠. 안 열리. 일단 공식적으로 정문은 안 열리는 겁니다. 뭐 뒷문이 열렸다 말다 방송은 많지만 일단 뭐 접어두고 공식은 안 열리는 겁니다. 그죠? 닫혀 있는 거고. 분류된 용지를 어디에 보관하는지도 그래 깜짝 놀랐잖아요. 총장님이 그냥 웃으시는 길에. 네네. 그때 이야기했다니까. 사무국장실에. 사무국장실에 보관한다고 해서 그럼 사무국장실에 이거 왔다 갔다 직원들도 왔다 갔다 하겠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이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보관이 이게 되냐 비밀 되냐 우리가 물어봤다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 사무국장실에서 계속 보관이 된다는 이 자체가 좀 놀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의 투표는 이게는 이제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간의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심각하다. 심각하죠.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좀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그래도 물어봤습니다. 이게 관의 투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느냐 물어보니까 일단 이제 우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때 그 봉투하고 그죠? 노란 봉투가 있거든요. 노란 봉투하고 그다음에 사전투표 용지 그죠? 사전투표 용지하고 그것을 이제 출력할 때 그 라벨을 거기서 그 라벨지를 바로 출력해서 그것을 바로 봉투에다 붙이고 그것을 같이 이렇게 준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찍어서 그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넣고 밀봉해서 이제 투표함에다 넣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행랑에다가 가방이나 행랑에 주로 가방이더라고요. 다시 그것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김해 승관이로 와요. 네. 김해 승관이로 와서 거기에 승관에 딱 도착하면은 거기에 이제 우체국 택배차가 와 있어요. 네. 예, 봉고차 이런 택배차가 와 있어요. 와 있으면은 거기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관내 사전 투표는 한번 이제 그 사전 투표한 보관소에 넣고 예. 그다음에 요거는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우체국한테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체국 주면은 그 김해 같은 경우면은 이제 전화동에 있는 그 본부가 있어요. 이제 예. 제일 큰데 거기에다가 이제 주면은 거기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각 순간으로 이제 날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날아가는 것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봤더만은 이제 창원에 이제 가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저녁에 이제 그 택배차, 그죠? 봉고차가 와가지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플라스틱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뭡니까 해당 공익 순간에 예. 거꾸로 공익이 이제 누군지 모르겠지만 더 내려가면 학생 한 명 내려가지고 예. 그 같이 이제 올라가서 거기서 다다다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게 이제 숫자를 세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예. 그 기계가 도대체 저는 또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하여튼 뭐 두두두두두 기계를 뭐를 하는데 이제 그게 하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예. 이제 사무국장실에다가 넣는다는 네. 것인데 근데 그 재미난 게 그 대구 음평에서 이제 올라온 보고에 의하면 그 상관인 성명자가 혹시 몰라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백선이 실어놨습니다. 그 관외 투표 용지 가방은 원래 그 우체국 그 이제 현장 우체국 지원해 오는 게 아니라 그 성관이로 가져가잖아요. 네. 여기 은평 같은 경우는 한 곳 경우에는 우체국 지원이 바로 들고 갔어요. 어디 있어요? 대전. 아니 그 그러니까 투표소에서 투표소에서 바로 우체국 지원이 와가지고 바로 가방을 우체국 지금 지원이 와서 가져갔다니까. 예. 당나라 직원이 바로 예, 거기서 그 보고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사진 촬영에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올라왔길래 영상을 찍었느냐 했더니 영상은 못 찍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러면 저희 창관이 좀 믿기 때문에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의문이 조금 드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떤 뭐 이렇게 한번 만약에 사기를 쳐본다면 한번 해본다 예. 이러면은 지금 사실은 그 뭡니까 그 라벨 예. 그 주소가 찍혀져 있는 그 라벨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하고 이렇게 계약을 한다고 하대요. 선관위하고 우체국하고 계약을 한대요. 예. 계약을 하면은 그 우체국 등기 번호를 다 준답니다. 예. 그러면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주면은 이제 선관위에서 그때 이제 바로 신분증 받고 그것을 바로 거기서 출력을 해서 예. 이제 붙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라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한 가지가 맹점이 뭐냐면은 그 라벨지를 재출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예. 100%. 재출력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투표지도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투표지 출력하고 그죠? 처분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죠. 투표 출력하고 그다음에 그 라벨지 재출력하고 봉투 많고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미 기존에 그 요즘에 뭐 데이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예.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받아요. 뭐 63대 46입니까? 그럼 63대 46의 데이터를 이미 만들어 놓는 것이죠. 예. 만들어 가지고 예.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기존에 이제 이게 도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제 도로면은 그 도로는 거를 이렇게 태기시킬 수도 있고. 증거인멸. 증거인멸. 그렇죠. 왜 그게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 제가 한 것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그 관외 투표 용지를 예. 완전히 절단했는 그게 자료가 났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 기존 거를 이제 다 잘라 버리든지 폐기시켜 버리고 그것을 이제 보내면은 정확한 데이터가 딱 36대 63, 정확하게 63대 36 조작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넣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안 그래도 어제 그 국기국에서 그 미시간대에 있는 박사님이 발표한 논문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약 120만 표 가량 이번에 도둑질 당했다 하는 그 논문까지 나온 걸 봤는데 네. 그 뭐 방금 우리 가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뭐 어떻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느낌에 요즘 같은 느낌. 근데 하나도 놀라운 건 뭐냐면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왜 우체국 차가 와서 그 광주리 불어놓고 가고 이제 그 공익 요원이 들어올라 공익 맞죠?
들고 올라갈 때 저는 이게 그 선관위 직원들이 실수하는 줄 알았어요. 전 처음에. 저게 저럴 수가 있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스템이 없답니다. 아예. 그것도 놀랬잖아요. 왜.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매뉴얼. 내려 그 예. 우체국 직원 내려놓고 가지고 가기는 우체국 직원이 가지고 가고 예. 그 동의 요원은 예. 제가 거기 서 있어 그랬거든요. 아, 예, 예. 그 맞습니다. 책임자 불러서 예. 전화해서 내려오게 해라. 난 예. 우리 측한테 전화하겠다. 예. 그랬는데 전화하고 가니까 이제 우체국 직원 따라서 예. 올라가 버리고. 예. 아무튼 그래 이게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하는 거에 대한 선관위 매뉴얼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나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너무 어이없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갖다가 수령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사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사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뭐 담당자가 사인을 하겠죠 올라가면. 근데 그 시스템이 없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이건 진짜 무슨 그 사람 한 표가 지금 8,000명만에 넘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자유당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네, 맞아요. 선거통을 바꾸고 뭐 선거를 네.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은 제가 그랬습니다. 빨리 창간인에 들어가야 된다. 해봐야 돼요. 네. 창간인을 들어가야지 뭐 그런 말이 쑥 들어가지. 창간을 해보면은 지금 구멍이 이게 네. 뭐 이게 아, 진짜 많아요. 그 자유당 시대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유당 시대는 저리 하랍니다. 그 이게 전산화되고 또 양이 많아지면서 더 심해졌고 이번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가 워낙 많으니까 그 부분에서 너무 많으시고 그러면 기왕 뭐 우체국 얘기 나온 거 왜 하도 이게 허술하니까 시스템 자체가 네. 왜 원래 이제 현장에 가시면 이렇게 집계 다 끝난 그 표 그래 이제 박스에 넣고 보관을 하잖아요. 그게 보면 이제 박스에 넣고 잠그고 테이프 붙이고 위에다 이제 그 현황표를 한 개 붙이고 네 군데다 이렇게 인장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한 박스 있잖아요. 그 어떤 박스 쓰던가요? 혹시 보셨어요? 그냥 우리 택배 박스. 택배 박스. 종이 박스. 종이 박스. 종이 박스로 다 네. 해가지고 남자 직원들이 테이프 다 붙여가지고 도장 끊는 다 해가지고 이렇게 쌌죠? 다 싸. 그 바로 옆에 네. 가에 다 쌓았어요. 그 네모 반대이 직사각형 맞죠? 맞아요. 오늘 왜 뭐 어디가 서울 도봉구. 아, 네. 도봉구 선관위 오늘 안 그래도 도봉구 선관위에서 그 증거 보정 집행이 있었습니다. 예. 증거 집행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사전투표 예. 그거 박스가 예. 거기 지금 삼립빵이잖아. 삼립빵. 빵, 여러분 빵, 말 빵. 삼립빵 저도 많이 저도 많이 먹었는데. 먹었습니다. 예. 삼립빵 박스에다가 그거를 투표 용지하고 투표지하고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을 거기다가 담아놨다고 예. 지금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우체국 택배 박스하고 이제 그거를 지금 했다고 해가지고 예. 지금 난리인데 그래서 이제 왜 이 귀한 투표지를 왜 여기 이제 빵 박스에다가 삼립 박스에다가 해놨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 야식 먹고 남은 박스인데 그 박스가 없었어 그냥 거기 담았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것도 시스템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스 시스템이 없는 것 같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난도 박스 한 번을 갖다가 그냥 집어 넣는다는 건데. 아니 그럼 도대체 그 있는 게 뭡니까 도대체? 진짜 궁금합니다. 도대체 뭐 선관위를 믿어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있는 게 뭐? 그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참관인 보기 전에 갖다 붙는 거. 그건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붙는 거요. 붙는 거 그것도 지금 뭐 어떻게 그것도 못하게 예. 하는데. 아 그게 아니고 이제 참관인이 다 보기도 전에 갖다 보면 갖다 부라는 거 빨리 붙잖아요. 참관인 보기도 전에. 그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갖고 나머지는. 지금 이제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 일단은 뭐 박스는 이제 보관을 했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원래 이게 투표함이라든지 이런 게 예. 2달간을 보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법적으로. 예.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두 달인가 습관 아니던가요? 제 얘기는 세 달로. 근데 이게 2달이라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맞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선거 소송하고 당선 소송을 할 수 있는 게 저기 한 달이잖아요. 한 달. 30일. 예. 30일. 예, 그렇죠. 30일밖에 안 돼. 2달을 이게 해보면 뭐해? 똑같죠. 두 달을 하는 한 달. 결국은 한 달 하고 다 폐기시키는데. 폐기죠. 그죠? 그 다음에는 저기 소송을 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만약에 한 달 이내에 소송을 걸면 그 해당되는 선거구에 있는 수표용지는 이제 해결될 때까지 보관을 하고 소송이 안 걸리면 이제 폐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송을 걸 수가 없는데, 예, 그건 이제 보관을 그래서 일단 두 달은 어떻든 간에 이제 두 달간 법적으로 보관을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지침이 내렸대요. 내려가지고 그래 이제 통하고 이런 것들 이제 봉인자하고 다 띄고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라. 뭐 이렇게 지시가 내렸다네요. 그런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선거 소송을 하게 되고 두 달간 보관하게 되면은 어떻든 거기 그죠? 훼손하지 않고 보관을 해야 되는데 훼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투표함을 증거인멸이 되버리는데. 투표함을 청소해라 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내년 4월에 보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깨끗하게 4월이 청소를 해야 보궐이면 이제 되죠. 뭐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근데 왜 11월 좀 해도 되겠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아니 왜 그렇게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뭐 최소한 이번 14일까지는 어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중앙선관위가 굉장히 이제 아주 깔끔한 이제 빨리 이렇게 치우지 않으면 이게 아니면 진짜- 그 청소라는 개념이 왜 그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이거지 치워 이러면 이제 혹시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그뭐 이거지 치워 이러니까 진짜 뭐 전국까지 다 그냥 이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그 투표지 이런 예, 것들은 예. 이제 선관위 있는데 예. 사실 그 지금 나머지 기계들은 어디 있을까요? 그 외에까지 갔겠죠. 금방 우리 이제 봤다고 네. 했잖아요. 예. 투표지 분류기, 예. 개수기. 예. 예. 그 이번에 이제 안 그래도 이렇게 개수기를 제가 한번 봤는데 예.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수개표를 했잖아요. 했죠. 수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계에도 나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진리의 그 동영상을 제가 쭉 보면서 딱 한 가지 들어왔는 게 뭐냐면은 비례 그 투표지가 그 개수기가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개수기에서 세상. 예, 선거 개수기가 있고 비례 개수기가 긴 게 있더라고요. 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개수기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은 비례도 기계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전자조작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이제 비례도 지금 전자조작이 됐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비례가 그죠? 이제 비례가 그 개수기가 만약에 없었다면은 괜찮은데 개수기가 있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개수기를 통과한 기계를 통과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의혹이 생길 수 있어요. QR 코드 쪽 그렇죠. 인가요? QR 코드죠. 그러니까 지금 사전 투표가 하나의 이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전 투표가 QR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QR 코드가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것을 불안하다. 그렇죠. 아무튼 그 제가 이번에 어쨌든 뭐 저희가 일단 입증을 해야 저희도 뭐 확실하겠다 얘기는 하겠지만 뭐 저희가 가정에서 이제 우리 같으면 이렇게 조작하겠다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 이번에 저희가 뭐 저희 대선협에서도 회의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 시스템 이래서는 안 된다 진짜로. 완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직원들도 너무 안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보고 있는 사람조차가 불안해요. 이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 그리고 이게 그 특히나 더 답답한 거는 뭐냐면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정당의 선거위원들 이 사람들 더 답답해요. 자기들 이해관계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이거 있잖아요. 왜 사전투표가 보관하는 날부터 개표하는 날까지 그 정당에 있는 참가위원이랍니까 선거위원이랍니까 이 사람 여기 근무할 수가 있잖아요. 그 선관위에서 상주에도 괜찮잖아요, 이 사람들이 법상. 그렇죠. 상근할 수 있다 되어 있으니까. 원래 상관을 하는 네, 근데 우리가 가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한 번도 한 번도 없죠. 단지 언제 오냐면 아침에 잠깐 와서 이제 그 함에다가 이제 투표용지 투입하는 거 보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선관위 말에 의하면 오래 안 온대요, 이 사람들이. 피곤하다고. 우리가 가봐야 또 일하는데 불편하기만 하지 이러면서 안 간대요.
그럼 이게 그 이처럼 선거 시스템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그 상관할 수 있는 사람이 안 온다라는 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이거 한번 우리가 일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너무 우리가 잠자는 사자를 건드리나? 그래서 이제 생각을 자, 한번 해봅시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선거 조작은 있을 수가 없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맞죠. 투표하는데 무슨 조작이 있을 수 있느냐? 예.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차대로 예. 그 계속 재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없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어떤 하나하나 부분에서 어느 하나 부분도 그죠? 의혹을 제기 안 할 수가 없는. 확실하게 안심할 수 있는 데가 없다. 네. 그렇죠. 모든 맞습니다. 부분들도 이제 그렇고. 클리어하게 통과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개표를 한답니다. 예, 수개표를 하는 이유가 그 이제 그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전자개표기라든지 이런 게 이제 뭐 어떻든 전자적인 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은 위헌이랍니다. 예. 위헌으로 판결됐대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기 하는 것도 그것도 위헌. 그래서 왜 그렇게 할까를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이 선거는 제일 중요한 것이 깨끗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깨끗한 깨끗한 거고, 정확성. 그리고 시민이 명확하게 유권자가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특정 사람들, 그죠? 어떤 특정 사람들, 어떤 특정 전문가들, 어떤 이런 사람들만 그것을 검증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대부분의 유권자들을 검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이제 이 전자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진짜 전자공학과들이나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전자개표기라든지 뭐 이런 전자에 관련된 뭐 개수기라든지 이런 데에 만약에 무슨 칩을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서 조작을 만약에 했다. 그랬을 때는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은 누가 검증할 수 있습니까? 일반 우리는 절대 검증 못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선거는 반드시 일반인들, 유권자들이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검증이 가능한 게 뭐냐? 그러면 그냥 정통적으로 수개표하고, 그죠? 그러면 참관인이 정확하게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정당위원회라든지 검열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확하게 했을 때 가장 이제 정확한 선거가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자꾸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전자개표기 하고 사전투표하고 막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씩 넣으면서 우리는 모든 선거는 공정하고 깨끗하다. 의혹 다른 것들은 다 의혹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렇게 제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둑에게 돈을 1억을 맡겼어요. 그리고 맡겨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돈 1억 있는지 확인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죠? 그는 걱정할 거 없다. 이게 자꾸 그런 의혹 갖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똑같은 것이다. 뭐,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제 의혹이 발생이 안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전자개표기 안 하고 사전투표 안 하고, 그죠? 그런 군더더기들을 다 없애버리면 네. 사실은 뭐 이거 누가 의혹을 제기할 게 없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거를 굳이 다 하면서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것들은 결국은 그래서 문제가 있는 선거 시스템이다. 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그 초창기에 이 대선 시작하면서 밝히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 뭐였냐 그러면 중국 투표가 가능하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뭐 오해라는 부분이 저희 이미 전명해 왔고, 사실 저희 대선에서는 그 부분이 하나 이제 잘 처리되고, 사실은 전자개표기가 이제 조작이 된다. 이 부분 저희가 검증하고 싶었는데 사실 좀 클리어하게 검증이 안 됐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안 됐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전자개표기라든지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네, 맞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네. 중앙선관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계된 전자에 관련된 뭐 LG U+도 개표했다면서요. LG U+, 뭐 화웨이, 뭐 미르스테, 뭐 미르 시스템이죠. 미르스테, 뭐 하여튼 뭐
전체가 다 이거 뭐라 하나 모든 것을 완전 깨끗하게 다 공개를 하고 예. 그리고 전문적인 그렇죠 공학 뭐 전자공학 이런 사람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절대 일반 유권자들이 이거 검증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되죠. 그거 같아요. 선거에 참여하는 건 일반 유권자들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주주인데 주주가 이제 내 주식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검증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이 잘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예,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볼 수가 없게. 정확한 지적이 그러면서 믿으라 이라기네. 예. 어떻게 믿을까요? 어떻게 도대체 뭘 믿어? 어떻게 믿어야 어떻게 믿을까요? 그건 이제 제가 이번에 근래에 다뤄본 얘기하는 건데 진짜로 그 뭐 한 분야가 클리어하게 지나가지가 않아요. 정말. 그렇죠. 참 이거 저희도 아쉬웠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의구심을 더욱 정복시키는 거는 선관위하고 AUF하고 미르 시스템즈인데 왜 자꾸 이 의구심을 낳는 일을 하는지는 그게 더 불안해요. 의구심이 있으면 해소해버리면 그만이거든. 자꾸 문제가 되면 없애버리면 되더라고. 자꾸 문제가 되는 굳이 전자개표기를 왜 자꾸 사용하냐고. 문제된다 하는데 자꾸.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당신들께서 문제 있다고 난리쳤던 장비잖아 처음에. 근데 그걸 왜 지금 당신들이 쓰고 계시냐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당신들이 이해하고 도저히 이 장비는 안 된다. 부정선거다. 그러므로 쓰지 마라. 라고 그 난리를 치고 5년 꼭두 새벽부터 난리 치던 분들이거든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정권 바뀌니까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거든. 그거는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쓰기 좋다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이게 진짜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만약에 뭐 두 가지 경우에요. 진짜 문제가 없었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럼 있었다면 이걸 좀 없애야 정상적인 거고 문제가 없어도 마찬가지로 이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거 문제 삼았으니까. 근데 그걸 안 없애시고 잘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이제 난리치는 판이죠. 자기들은 깨끗하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돼. 저는 이번 기회에 제가 시민행동에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당신들이 한 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난리치면서 뭐 탄핵까지 가야 된다 보고서에 써내고 이건 명백한 불법 선거다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자개표기였는데 그렇죠. 지금 그분들 어디가 있냐고. 그분들 지금 다. 왜 지금은 아무 소리 안 하시냐고.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계인데. 그렇지. 원래는 이제 가장 앞장서서 지금 예.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야 될. 뭐 시민행동이죠. 예. 예. 자기들 먼저 주장했으니까. 예. 제일 먼저 주냐 이거 가장 적극적으로 이의를. 네, 그랬죠. 예. 그 백서까지 있었다 아닙니까? 예, 예. 네. 저도 잘 읽었습니다. 네. 그래 아까 전에 그 월터 미베인 교수님에 아, 대해서 예, 예, 잠깐 제가 이제 예. 봤는데 이제 이분이 그 이라크 총선 그러니까 이게 작년이더라고요. 2018년도 이제 5월달에 선거가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예. 딱 1년 전에 이게 이라크에서 총선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이게 그 월터 미베인 교수님이 여기 부정선거가 이제 있다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재검표를 했거든요. 재검표를 했는데 완전히 그러니까 당선자가 25%가 바뀌는. 예. 그러니까 12배 반대가 되는 것이죠. 반대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있었던 사건이 또 뭐냐면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선거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이나 기계들을 보관하는 물류 창고가 불탔다는 거. 네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불탔다. 우연히. 예? 우연히 그렇지 우연히 갑자기 선거 끝나고 그 기계들이 갑자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조만간에 불날지 모르다가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가지고 요번에 지금 불났다 아닙니까? 요번에 이제 분포하고 이천에서 불났다는 그것 때문에 청사를 켜는 겁니다. 예, 지금 불나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난리다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월터 미베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이분이 이제 여기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분이 일단은 한국에 부정투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가 있으셨고. 예,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반드시 이게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반드시 이번에 모든 것들을 다 까야 됩니다. 다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예, 사거리.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저기 월터 미대인 교수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의 말을 만약에 우리가 무시를 해버린다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나중에 미국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아마 이번 정권은 위원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원자력 위원회는 구두까지 아저씨가 있기 때문에 네. 원자력 위원회에 그 원자와 관계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비전문가들이. 전문가들 말을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 물 위원회에 가면 그것도 물 전문가는 한 명도 없어요. 아, 그거는 맞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도 그러면 이제 군대에 가면은, 네. 군대를 안 갔다 사람이 더 잘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 정권 자체는 전문가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전문가만 일단 안 믿고 시작해요. 아, 맞습니다. 지난번에 왜 광우병 때도 전문가들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믿잖아요. 아, 맞네요. 예. 아무튼 참 희한해 나라가. 전문가 말을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되지? 저는 죄송하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거소투표 뭐 네. 병원에 정말 병원에 계신 분들이 뭐 네. 선관위에 나가서 예. 선거를 해가 투표를 한 걸 네. 직접 나가서 투표를 해가 오신다는데 예. 거기서는 한 사람이 일률적으로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투표를 동그라미를 쳐주는 건지 저 그게 궁금해요. 아, 그거는 이제 신청을 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요. 그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그 병원들에서 대부분 다 못 나가겠어요. 못 들어오겠고. 그렇죠. 못 따라. 예. 그 이번에 좀 그랬어요. 투표에 동그라미를 친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일률적으로 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실수는 있죠.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위임장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우리 선관위에서는 안 된다 합니다. 네, 이제 그 위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네,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선관위에 보니까 그 항목을 갖다가 좀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타이트하게 해놔가지고 뭐 이번에 안 된다라고 공식 답변을 해요 선관위에서 일단 하는데 그 어제 같은 경우도 보셨겠지만 이제 선거에 관계된 사람이 간접 영향을 주는 거 주민등록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제 같은 경우에 아니면 뭐 그 어제까지 잘 지나던 총각이 특정 정당에 참가인명표를 하고 앞에 서 있는다고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참관인으로서 네. 느낀 거는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네. 참 놀란 게 뭐냐면은 이제 계속 정보가 듣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개표 상황이 뭐 더불당의 몇 표, 네. 뭐 미래한국당의 몇 표, 통합당의 몇 표 이렇게 듣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듣고 있을 때 거수 투표 쏟아져 가지고 네. 막 이제 수개표를 막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들은 정보는 지금 2,000표 차이 난다. 미래한국당과 더불당이 2,000표 차이 난다. 분명히 그랬는데 그 계양부에 딱 부어가지고 딱 제 눈으로 똑똑히 다 봤지만은 거의 50장에 한 표 정도 한국당 나오고 다 더불당의 동그라미가 일정하게 거의 다 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딱 점 하나 찍은 사람 한 표 있었고 V자 한 표 딱 한 표 한 표 딱밖에 없었어요. 그 소투표 이상한 자체가 네. 환기처럼 그러면서 갑자기 네. 거수 투표 쏟아지면서부터 표가 확 차이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700표 차이밖에 안 난다 딱 이래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거수 투표 볼 때 땅에도 1,500 일률적으로, 예. 네, 1,500. 일률적으로 1번에 동그라미가 똑같이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프신 분이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거예요. 아프신 분이 동그라미를 그렇게 이쁘게 동그라미를 일정하게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대신 찍어주는 네. 경향이 많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노양 원장이시니까 할머니들은 못 찍으면 제가 찍어드릴까요? 몇 번요? 이러고 이제 다 찍어주잖아요. 아, 우리는 네. 그런 거 안 그렇게 해요. 안 하죠.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진짜 우리는 투표를 이제 하거든. 그 뭡니까 우리 이제 투표 그 신청을 네. 하면은 네. 거기서 투표 신청하면은 네. 거기서 와요. 네, 오죠. 가지고 오면은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 이제 그 각자 네. 개인적으로 네. 개인전화로서 네. 이제 찍어라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어르신이 근데 그게 본투표일 때 얘기고 네. 사전투표는 아니 네. 그게 아니고 네. 그 우리 시설로 예. 온다니까. 예, 그 본투표예요. 그 어르신들이 직접 본투표나 직접 본투표 포기를 하십니까? 직접 가가지고 저기 도장. 네, 그러니까. 그게 그소투표 시장 그렇게 되는데 동그라미 치는 그러니까 이제 도장 안 그걸로 우편물로 오는 예. 경우 그 거소투표도 있고 선상투표도 있고 이게 사전투표로 진행될 경우에는 상이 틀리다는 거죠. 딱 볼펜으로 네, 동그라미를 동그라미로 치고 예, 그렇죠. 동그라미를 쳤는데 그게 그 선상투표 같은 경우에는 팩스로 오고요. 네. 팩스로 오니까 네. 뭐 이미 근데 집계가 끝난 상태로 통계만 넘어오는 거고. 예. 그 아마
동그라미 친 경우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외국인이 했든지 해외에서 했든지 근데 어떻게 내가 아무리 봐도 계속 그 서 있었지만은 네. 어떻게 이렇게 일정하게 동그라미가 이쁘게 동그라미 한 사람이 동그라미 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너무 신기한 것도 뭐였냐면 아무리 나이 아픈 사람이고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경상도 지역이고 네. 그리고 대부분 더불당보다는 나이 드신 분 7, 80대 노인네들이 병원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더불민주당보다는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을 많이 찍을 텐데 어찌해서 다 1번의 동그라미가 일정하게 돼 있는지 나 그게 솔직히 내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해가 안 돼서 참 너무 놀랐어요. 정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아마 저는 거소 투표가 아니었나 싶어요. 거소 투표는 안 그러면은 거소 투표는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몇표 내진 않아요. 그 표현 내진 않는데 실제 이제 당락에 뭐 이양비 씨 정도는 표현 아니거든요. 네. 아닌데 그래도 좀 뭐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거소투표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있는데 아무튼 저는 뭐 이번 시스템 자체가 뭐 아예 그냥 좀 틀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해를 보니까 또 유달리 많은데 군인들이 많으니까 그 해군들이니까 이제 뭐 선상투표로 왔겠죠. 왔는데 그 실제 뭐 이건 뭐 여담인 내용이지만 내일 모레 이제 또 제가 또 뭐 소장관 한번 모시고 또 얘기를 한번 하겠지만 저는 그것도 그거고 이제 뭐 관건선거 얘기를 이제 그 제가 금요일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번에 군인들도 월급이 많이 깎이고 하다 보니까 그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거나 이제 무슨 이렇게 이번에 특히 그 긴급 재난 지원금 받으려고 이제 노력 많이 하는 걸 봤고 제 주위에도 이제 학원 원장님이 몇 분 계신데 이분들은 이제 사실 학원들이 1월부터 이제 그 수업을 아예 3, 4개월 못했으니까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니까 준다고 하는 당에다가 이제 찍는 거죠. 찍는데 그 실제로 이분들이 원했던 게 소상공인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긴급 재난지원금이었는데 실제 신청한 많은 분들이 받았다는 분은 극소수고 대부분 다 이제 못 받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번에 도에서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긴급 재난 신청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신용지원보조재단이라는 게 신청을 해놓으면 실제 많은 분들이 이제 유예가 되거나 이제 5개월 뒤로 미뤄지거나 해서 못 받은 분이 많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보면서 이거는 뭐 돈을 풀어야만 관건 선거가 아니고 저도 볼 때 지금 생각난 길에 건너를 한 번 더 상세하게 할 겁니다. 돈을 풀어야만 이게 관건 선거가 아니라 이게 관건 선거가 돼요. 옛날에 왜 북한 미사일 쏴달라고 포 쏴달라고 부탁해서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그래서 불안하고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제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오늘 결론은 현재 선거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고, 예. 저는 지금 어차피 끝나버린 선거 우리가 아무리 소리 지른다고 상권 분립의 나라에서 상권이 더 장악된 상태에서 얼마나 들려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건 다 차차하고서라도 시스템은 바꿔야 된다. 틀림없이. 그래서 시스템이 이거 바꾸지 않으면 내년 4월 보궐선거도 희망 없다.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기왕 끝난 거 조용히 하자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 것을 봤는데 이번에 조용히 하면 정말 앞으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못 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급적이면 이제 불합리한 부분이나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계속 얘기해서 이게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사람들이 인식할 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인식을 가지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 방법이 이제 아스팔트에 나가서 소리 지르는 걸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사람들이 이제 그 방법으로는 진짜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으니까 합리적이고 확실한 보편 타당성한 증거들하고 진리들 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하거나 이야기해서 알려야 합니다. 틀림없이 사람들이 들어도 이해되게끔 그 시대가 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옛날에는 사실 한 가지 제가 번대로 말씀드리지만 의원들한테 입법하면 의원들한테 문자폭탄 보내면 옛날에 먹혀들었거든요. 지금은 다 스팸 처리해버리고 씹어버립니다. 의원들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다들 이제 다른 방법을 찾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방송이나 글들을 통해서 보편 타당성한 이야기들로 그들을 이해시켜야 돼요. 이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 계속 지금 꼰대하고 지금 나누지 않는 젊은이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시켜야 되는 거지
이해를 강요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 부분들 저는 많은 유튜버들 분들께 제가 이제 제가 부탁드릴 주제도 안 되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해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이해시키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제 앞으로 젊은이들에게도 먹혀듭니다. 예, 저도 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이죠. 예. 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예. 아름다운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의혹이 있는 걸 안 하면 된다. 아 맞아요. 맞아요. 의혹이 있는 걸 안 하면 되는 맞아요. 겁니다. 네, 그래서 유권자가 검증할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으로 선거 시스템이 맞습니다. 돼야 된다. 그러니 이제 뭐 이것저것 자꾸 뭐 해가지고 지금 뭐 의혹을 자꾸 뭐 의혹 그런 쓸데없는 잘못된 의혹을 제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 의혹이 되는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하는 작업을 예.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일반 유권자 저 같은 사람도 그냥 여기 딱 봤을 때 뭐 이거 더 이상 제가 의혹을 제기할 게 없네. 예. 그죠? 그냥 그런 선거 시스템을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여러 가지 전자하고 이런 거 다 넣어놓고 자꾸 의혹을 제기할 사항들을 많이 만들어 놔놓고 의혹을 제기하지 마라. 이것은 선관위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요, 저는 개표 참관인으로 이번에 시민대표로 참관을 해보니까 정말 너무나 많이 놀랬고 붕괴할 일도 있었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선거를 하는 거는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올바르게 또 잘 살고 또 올바르게 정말 정의를 실현하고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서로가 믿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저도 참관인으로서 참관하면서 정말 공정하게 선거가 투표 이런 모든 게 공정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솔직히 사명감을 갖고 잠시도 쉬지 않고 정말 새벽까지 걸어다니면서 여기저기 촬영하면서 다 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부딪혀 보니까 너무나 좀 편파적인 부분들도 많았었고요. 이의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위원들도 지쳐서 고발해라, 고발하세요. 대놓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참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고 또 개표 참관인도 너무나 인원수가 적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나 좀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개표 참관인으로 참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하기보다는 자기 당에 몇 표가 나왔는지 그게 궁금해서 분류기에만 열 몇 명이 가서 뱅글뱅글 서 있는 거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좀 그런 것도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선거가 정말 공명정대하게 깨끗한 선거가 되어서 국민들이 정말 의심하지 않고 이의 제기하지 않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4년 전까지 4년도 안 그랬죠. 4년 전까지만 해도 4년 전하고 지금하고 선거 시스템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4년 전에 좌파적 저희 나라에 이제 3분의 1 좌파적, 3분의 1 우파적, 3분의 1 중도라고 얘기하는데 4년 전까지만 해도 좌파적 사람들 3분의 1이 이 전자개표기에 문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3분의 1 우파가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뀐 게 없는 전자개표기 3분의 2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냥 전자개표기 치우는 게 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옳소.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